안녕하세요. 이번 MySQL InnoDB 클러스터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라플레이스 고재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InnoDB 클러스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시청해주신 후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4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에 집중해 주신 후 설문조사에도 반드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주제는 크게 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MySQL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HA 구성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할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소개 위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InnoDB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그룹 리플리케이션, MySQL 쉘, MySQL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InnoDB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설정 방법 및 들어오는 쿼리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컨시스턴시 부분을 설명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구성하는 방법부터 설정 및 구성 변경에 대한 데모 시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주제별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DB 엔진 랭킹 그래프인데, 오른쪽에 DB 엔진에 대한 리스트를 보시면 MySQL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DB 엔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SQL 서버와 비교를 해봐도 트렌드에서 뒤지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을 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서는 MySQL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요. MySQL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DB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기준 15만 건 이상 설치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얼 라이센스로 커뮤니티 버전 및 상용으로는 엔터프라이즈 스탠다드 버전으로 나눠졌습니다. 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 프리 버전이지만 대신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요. 일부 기능에 대해서 사용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커머셜 라이선스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예를 들면 MySQL 엔터프라이즈 백업, MySQL 엔터프라이즈 모니터 같은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사용 가능할 수 있으시며 오라클의 글로벌 SR 지원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MySQL은 플랫폼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일반 리눅스뿐만 아니라 윈도우, 솔라리스, 유닉스에도 개발 및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SQL뿐만 아니라 NoSQL에 대한 접근 부분도 수월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빅데이터 저장소에서도 MySQL을 활용하시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ySQL은 계속해서 릴리즈 되고 있고요. 현재 최신 버전은 8.0.31 버전까지 릴리즈 되었습니다. 그리고 MySQL HA 구성 방안에 대한 장표인데요. 추가적으로 각각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장표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ySQL에서 가장 많이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방법이 있는데, 얘는 마스터 슬레이브 8점 버전에서는 이제 소스 리플리카 구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한쪽 방향으로 구성하는 당방향 구조와 양방향에서 구성하는 멀티 마스터 구조가 있고요. 최소 서버는 2대부터 시작을 하고 복제만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페일오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S 클러스터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으로 OS를 이중화시켜서 액티브에서는 서비스가 실제 동작 중이고 스탠바이에서는 만약 장애 시에 페일오버가 돼서 넘어가기 위한 OS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S를 이중화하기 위한 별도 서드파티 솔루션이 있어야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MySQL InnoDB 클러스터는 방식으로 모든 DB 서버가 온라인 서비스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라우터를 이용한 자동 분산 기능이 있고, 장애 시에 자동으로 오토 페이로버가 되어서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ySQL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은 최소 한 대의 마스터 DB와 한 대 이상의 복제형 슬레이브 DB로 구성을 할 수가 있으며 장표의 그림과 같이 원마스터의 각각의 슬레이브를 연결하는 단방향 구조와 각각의 DB가 서로 리플리케이션 연결을 해서 동기화하는 멀티마스터 양방향 구조가 있으면 마스터 DB에 연결된 첫 번째 슬레이브 DB에 또 하나의 슬레이브 DB를 연결하는 체인 방식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구조의 장점을 보시면은 라이트 쿼리는 마스터 서버로 보내고 셀렉트 쿼리는 슬레이브 서버로 보냄으로써 DB에 대한 부하 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계정을 라이트 계정과 리드형 계정을 각각 구성해서 라우트를 통해 각각의 DB 서버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백업 작업이 필요할 때 슬레이브에서 백업을 수행해도 마스터 DB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슬레이브 DB를 추가 구성한다고 했을 때 굳이 운영 중인 마스터 DB에서 백업을 받지 않아도 지금 슬레이브 DB에서 백업을 받고 그 백업본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바로 추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업본 안에는 바이너리 파일 정보라든지 포지션 넘버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해당 정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셋업 과정도 많이 단순하고요. 초기 슬레이브 DB를 구성할 때 change replication source2라는 명령을 통해서 마스터 DB에 연결하는 것으로 구성 작업이 이제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마스터와 이제 슬레이브가 있는데 이제 리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어싱크 방식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어싱크 방식은 리플리케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마스터에서는 슬레이브의 복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마스터의 서버의 트랜잭션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량이나 슬레이브의 부하 정보, 시스템 사용률, 네트워크, 속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슬레이브의 리플리케이션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조회 시점에 대한 데이터가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또한 마스터 DB의 문제로 인해서 복제가 완료되지 않는 트랜잭션은 손실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슬레이브가 마스터가 승격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발생될 수 있고요. 리플리케이션은 이제 자체 페일오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마스터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제 슬레이브에 대해서 마스터로 이제 스위칭 작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리플리케이션 구성을 그림과 같이 구성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마스터 DB에 각각 다른 스키마나 테이블들을 하나의 슬레이브에 복제하는 멀티소스 구성도 되고요. 첫 그룹 중에 이제 하나의 슬레이브 밑에 또 다른 하위 그룹의 슬레이브를 구성해서 연결하는 카스케이트 구조도 응용해서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S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액티브 스탠바이 또는 액티브 패시브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는 핫빛 체크를 통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액티브 서버가 스탠바이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스탠바이 노드가 액티브가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ySQL에서 지원하는 모든 스토리지 엔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단점으로는 어, 스티라이 제품이나 RHCS 같은 별도 OS 클러스터 솔루션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스탠바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의 서버에서만 액티브가 돼야 되고요. 액티브에서 만약에 슬레이브로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 시간에 이제 약간의 페일오버에 대한 타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노디비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소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노디비 클러스터는 한 단어로 정의를 드리면 분산된 방식의 고가용성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최소 세대의 MySQL 서버 인스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가용성 및 추가적인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노디비 클러스는 기존의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하고 만들어서 내놓는 제품이 아니고요. 기존 제품들을 이용해서 제공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MySQL용 고급 클라이언트 및 개발 코드 편집기라고 할 수 있는 MySQL 쉘이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MySQL 서버 및 그룹 리플리케이션이 있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이노디비 클러스터 간에 투명한 라우팅을 제공해주는 MySQL 라우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디비는 조금 전에 전달해 드린 것과 같이 분산 방식의 HA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의 리플리케이션이 못했던 폴트 톨런스 부분 및 오토 페이블오버에 대한 기능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노리뷰 클러스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DB 인스턴스 관리도 쉘을 이용해서 추가 및 삭제 같은 설정도 많이 쉬워졌고요. 만약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빠른 장애 감지를 통해서 데이터 손실도 거의 없을 정도로 복구에 대해서 빠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노디비 클러스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장점으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싱글 프라이머리와 멀티 프라이머리를 제공해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중어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싱글 프라이머리는 말 그대로 RW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인스턴스가 이제 첫 노드 한 대로 되어 있고요. 멀티 프라이머리는 모든 노드에서 다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 페일오버 기능으로 프라이머리 DB가 만약에 장애가 나도 다른 리플리카 DB가 승격이 바로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로스가 최소화되게 운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ySQL 라우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드라이터에 대한 분산 처리가 가능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한쪽 서버로의 부하는 이제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음, 노드 장애는 몇 대의 인스턴스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클러스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수, 이제 뭐 쿼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세대 구성 시에는 최소 한 대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로 5대, 7대 이상 구성을 했을 때는 한 대 이상의 장애가 발생이 돼도 클러스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구성할 노드에는 최소 이제 3대부터 가능한데 짝수가 아닌 홀수로만 구성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래서 뭐 3대, 5대, 6대, 최대 9개 노드까지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쿼럼에 기반해서 클러스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짝수로는 구성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MySQL 5.7 미만 버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이노디비 클러스터가 8점대 기반에 가장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구성이 아닌 기존 버전의 DB를 만약 사용하시고 계신다면은 DB 엔진을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노디비 클러스터는 이노디비 엔진, 스토리지 엔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싱글과 복제 구성과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능은 좀 낮긴 한데요. 데이터 동기화 측면에서 이노디비 클러스터는 바로바로 동기화되는 형식이고 네트워크 성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노디비 클러스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와 멀티 프라이머리 노드가 있고요. 그 싱글 프라이머리 노드는 전체 세대 노드 기준으로 RW가 가능한 프라이머리 노드 한 대와 이제 셀렉트 같은 리드 온리만 가능한 두 대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스터 슬레이브 리플리케이션 구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동기화 방식으로 인해서 이노디비 클러스터는 모든 노드의 데이터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모드 중에 이제 싱글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멀티 프라이머리와 비교를 해서 이 방식은 하나의 노드에서만 라이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사실 멀티 프라이머리보다 좋고 라이트가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쓰기에 대한 성능이 이제 조금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싱글 프라이머리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림과 같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S1이라는 노드에서 리드라이트를 수행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요. 만일 S1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룹에서 빠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웨이트 값이 높은 서버가 이제 다음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고 클라이언트들은 자동적으로 2번 서버에 붙어서 이제 작업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멀티 프라이머리는 싱글 프라이머리랑 다르게 모든 노드에서 다 라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이 돼도 장애 노드에 접근한 클라이언트들이 다른 노드에 리액션 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대신 라이트가 모든 DB 노드에서 쓰기 때문에 데드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라이트 발생 시 모든 노드에 대한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이 싱글 프라이머리 보드보다는 약간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디비 클러스터 구성할 때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엔진은 이노디비 스토리지 엔진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엔진은 아직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 쓰는 엔진들에 대해서는 미리 디세이블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PK 설정은 각 테이블마다 무조건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데이터의 싱크를 맞추는 부분하고 트랜잭션 처리 관련돼서 PK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PK는 이제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GTID 설정을 하셔야 되고, 얘가 또 셔드 랩팅 구조로서 모든 노드에 같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성능도 이제 좋으면은 그만큼 이노디비 클러스터 자체가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빈로그 설정은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슬레이브 업데이트. 얘는 이제 슬레이브 업데이트 부분, 이제 멀티마스터를 사용하실 때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얘는 이제 8.0.26 버전 이후부터는 얘가 이름이 바뀌어서 로그 리플리카 업데이트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로그 포맷. 얘는 이제 로우로 하시는 것이 이제 성능상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TID 옵션은 ON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포지토리 정보 관련 옵션은 얘가 옵션이 파일이 있고 테이블이 있는데 얘는 테이블 형태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디비 클러스터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처음 설명 드렸지만 이노디비 클러스터는 기존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제 기능들을 이용해서 조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이 이제 그룹 리플리케이션인데요. 얘의 가장 큰 역할은 자동적으로 그룹의 멤버십을 관리를 해주고 또 장애 감지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고 얘가 만약에 프라이머리 서버가 장애가 나서 DB가 다운되거나 서버가 다운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이제 페일오버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복구도 얘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노드를 만약에 증설한다고 하면은 탄력성 있게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멀티마스터 업데이트 지원을 하는데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노드에서 이제 라이트 작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라이트에 대한 성능은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보다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통합성 제공 이 부분은 그룹 리플리케이션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MySQL API 등 이제 기존에 사용한 기능들을 통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노DB 엔진, GTID 기반 복제, 그리고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회할 수 있는 퍼포먼스까지 스키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그룹 리플리케이션 플러그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릴 예정인데요. 그룹 리플리케이션은 로우 포맷으로 하는 바이너리 로그와 그다음에 GTID 기반으로 해서 MySQL 구조를 이용한 MySQL 플러그인인데요. 그래서 퍼포먼스 스키마와 다른 플러그인 기능들하고 통합되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API들이 있는데 MySQL 서버 밑에 있는 API 레이어는 MySQL 서버와 그룹 리플리케이션의 플러그인이 서로 간에 소통하기 위한 레이어인데요. 서버와 그룹 리플리케이션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컴포넌트 레이어가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캡처 컴포넌트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트랜잭션과 관련된 내역을 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또 중간에 어플라이어 컴포넌트는 그룹 리플리케이션 안에서 리모트에서 실행된 트랜잭션을 담당해서 다른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커버리 컴포넌트는 도너를 선택해서 분산 복구 작업에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리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로직스 레이어는 일부 리플리케이션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 레이어로서 충돌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의 레이어는 구성 서버들 간의 통신과 관련된 영역인데요. 팍석스 기반 그룹 통신 엔진 기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쉘은 MySQL에서 제공하는 MySQL 서버용 고급 클라이언트 및 코드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MySQL에서 제공된 SQL 기능 외에도 MySQL 쉘은 자바스크립트 및 파이썬용 스크립팅 기능을 제공하고요. MySQL 작업을 위한 API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MySQL 쉘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도큐멘트 스토어와 함께 관계형 모델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음, 이노디비 클러스터 및 이제 생성 관리 및 API를 제공하는데요. 이 API를 제공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MySQL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고가형성 및 확장성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노디비 클러스터와 함께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제공이 되는데요. 기존의 MySQL 덤프를 이용해서 백업을 하면은
얘는 싱글 스레드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동작을 하게 되는데, 쉘에서 제공하는 이제 덤프 로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이용하면은 더 빠르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도 예,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기능적인 부분을 더 아시려면은 온라인 매뉴얼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 URL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ySQL 라우터인데요. MySQL 라우터는 이제 이노디비 클러스터의 일부며 애플리케이션과 백엔드 MySQL 서버 간에 투명한 라우팅을 제공하는 경량 미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트래픽을 적절한 이제 백엔드 MySQL 서버로 라우팅을 해서 고가용성 및 확장성을 제공하는 등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플러그형 아키텍처를 통해서 MySQL 라우터를 확장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MySQL 라우터가 클러스터 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만약에 프라이머리 노드가 운영 중의 장애로 인해서 연결이 안 되게 되면 다른 노드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새로운 프라이머리 노드의 이제 IP를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라우터라는 애가 그런 역할을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수동으로 설정하는 값을 변경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자동 이제 페일오버를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음, 라이트 포트와 이제 리드 포트가 이제 또 다르게 각각 설정되어 있는데요. 리드 라이트 포트는 이제 6446으로 프라이머리 멤버에 대해서 자동으로 라우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 온리 포트는 6447로서 세컨더리 멤버에 대해서 자동 라우팅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데모 시연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노디비 클러스터에 설정하는 방법하고 동작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음, 이노디비를 구성하는 방법은 이제 기존의 그룹 리플리케이션 구성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엄청 간단하고 많이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그룹 리플리케이션 구성할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성을 했는데 이 이노디비 클러스터는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부분이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MySQL 쉘을 이용함으로써 접근하기 쉬워진 부분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쉘에서 클러스터 관련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후에 테스트를 하게 되신다면 쉽게 구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음, MySQL 서버가 세대에 구성된 상태에서 이제 클러스터 전용 어드민 계정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으로 이제 각각 노드에서 이제 파이러미터를 체크하는 명령어인데 이제 얘로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create 클러스터 명령으로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노드들을 이제 어드 인스턴스 명령으로 해서 클러스터에 이제 조인만 시키시면 사실 클러스터 구성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SQL 라우터에서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옵션으로 명령어를 주면은 이게 라우터에서 자동으로 설정 파일이 생성되면서 클러스터와 연동 이제 해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구성하는데 어, 기존에 그런 리플리케이션 때 했던 그 작업들에서 이제 많은 스텝들을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음, MySQL에서는 복제본에 대해서 방식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다른데요. 가장 먼저 MySQL 비동기 복제를 보시면은 소스 DB는 이제 빈로그의 기록 후 리플리케이션과는 이제 상관없이 커밋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리플리카 DB, 이 슬레이브 DB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가지고 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스와 리플리카, 이제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각각 동작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복제되는 시간에 데이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 방식에서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단점으로는 릴레이 로그가 빅로그에서 커밋된 데이터를 아직 못 따라갔을 때 그때 이제 마스터에서 장애가 발생이 되면은 그만큼의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싱크 리플리케이션은 MySQL 5.5 버전에서 도입된 싱크 형태의 복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미싱크 리플리케이션 방식은 마스터에서 특정 슬레이브로 전달된 변경 내역이 리플리케이션의 기록이 완료됐다는 메시지, 이제 에크를 받고 나서 처리 중인 트랜잭션이 결과를 요청한 어플리케이션의 결과를 반환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싱크 방식에 비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한데요. 완전한 싱크, 이제 슬레이브에서 릴레이 로그 내용까지 적용되는 그 방식보다는 성능 절하가 덜하고요. 그다음에 슬레이브까지는 일단 변경 이력이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의 데이터에 대한 동기화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싱크 방식에 대해서 더욱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룹 리플리케이션 복제 방식은 이전 방식들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기존 복제 방식에서 없던 컨센션스, 이제 합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라는 과정은 라이트 트랜잭션이 들어오면은 그룹 커뮤니케이션 통신 기반으로 이제 전체 클러스터의 멤버가 통신을 하게 되는데 각 서버에서 이제 서티파이라는 승인을 받아야 각 서버의 빅로그라든지 릴레이 로그라든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과정은 동기로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는 비동기로 진행이 되고 이제 각각 처리하고 커밋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의 결과는 각각의 서버에서 글로벌 트랜잭션 오더가 만들어지는데 순서가 동일한 트랜잭션 리스트에 따라서 커밋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세 노드가 동일한 형태로 복제가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만일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커밋한 트랜잭션을 승인받는 상태로 인정을 하고 뒤에 커밋한 트랜잭션은 롤백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제 트랜잭션 충돌을 이제 방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노디비 클러스터의 컨시스턴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컨시스턴시 관련된 내용은 그룹 리플리케이션에서 업무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이벤츄얼이라는 옵션인데요. 얘는 이노디비 클러스를 구성하면 이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값이고요. 이벤츄얼 설정은 리드온이나 리드라이트 트랜잭션은 어, 이전에 작업 중인 트랜잭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면과 같이 T1 트랜잭션에 인서트 쿼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T2의 셀렉트 쿼리는 인서트 쿼리가 적용되기 전에 읽기 요청을 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서트가 어플라이 되기 전에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단 말이고요. 그로 인해서 셀렉트 값은 레코드가 없다라는 이제 결과를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각각의 라이트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 이전 트랜잭션이 적용되기 전에 나중에 트랜잭션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롤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포 옵션인데 얘는 이제 노드가 대기열에서 이제 보류 중인 트랜잭션을 어플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드 라이트 트랜잭션은
적용되기 전에 모든 앞선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보시면 되고, 리드 온리 트랜잭션은 실행되기 전에 모든 선행 트랜잭션이 네, 얘도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T1에서 인서트가 발생된 트랜잭션이 있는데 이제 T2의 셀렉트는 T1의 트랜잭션이 이제 어플라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만약에 적용이 되면은 이제 인서트된 데이터를 읽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최신의 값을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이벤츄얼보다는 일관성이 높지만 대신에 이제 지연이 약간은 발생될 수가 있고요. 이 옵션은 이제 쓰기 작업량이 많고 읽기에 대한 이제 일관성을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옵션으로 설정하는 것을 네, 권고드리고 있고요. 어, 애프터 옵션은 RW 트랜잭션이 이제 모든 노드에 적용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요. 리드 온리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어, RW 트랜잭션이 로컬 서버에 만약 커밋이 되면은 각각 이제 세컨더리 노드에도 로그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 이제 그의 다음 트랜잭션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클러스터의 일관성이 더 크게 보장은 되는데 얘는 모든 노드에 이제 어플라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조금 더 저하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 만약에 대기열이 이제 큰 노드가 있을 때는 이제 지연에 대해서 추가 지연이 더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 옵션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수신된 순서대로 이제 커밋을 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실행 중인 다른 트랜잭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어, 만약에 F2 옵션이 활성화된 상태의 트랜잭션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이제 이벤츄얼 옵션을 사용해도 이전의 트랜잭션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은 읽기 작업량이 많고 쓰기에 대한 일관성을 이제 유지하려면 이 옵션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 옵션이 있는데 어, 얘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제 얘는 비포와 애프터 옵션이 이제 같이 적용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리드라이트 트랜잭션이 이전에 트랜잭션이 이제 최신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노드에 어플라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다음 트랜잭션을 진행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여러 옵션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의 지연도 이제 좀 다른 옵션들보다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는 이제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읽기 작업량이 많고, 읽기 종속성이 있는 쓰기가 이제 일관되도록 하려면은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음, 네, 다섯 번째 옵션으로는 Before on Primary Failover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기존 프라이머리에서 장애가 발생됐을 때 바로 다른 노드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받은 트랜잭션이 어플라이가 되고 나서 승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 기존 프라이머리와 데이터의 정확성이 일치하게끔 되는 거죠. 이제 또한 새로운 읽기 또는 쓰기 트래픽을 수락하기 전에 얘는 이제 대기열에 있는 모든 보류된 보류 중인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는 이제 운영 관점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MySQL 엔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어떤 절차로 하면 되는지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세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림과 같이 프라이머리 노드가 하나 있고 이제 세컨더리 노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방법은 이제 세컨더리 노드 먼저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노디비 클러스터는 이제 무중단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모든 서버를 이제 내리지 않고도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맨 처음 노드 3번에 MySQL 인스턴스를 이제 셧다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려간 MySQL 엔진을 이제 최신 버전으로 교체를 하신 다음에 기동시키면 되고 이전 버전까지만 해도 MySQL 업그레이드라는 명령어를 수행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요즘에 최신 버전은 이제 기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편화됐고요. 그 다음에 기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클러스터에 조인이 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노드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드를 셧다운 시키고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최신 엔진 버전으로 교체 후에 똑같이 기동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노드가 마찬가지로 이제 클러스터에 다시 조인을 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를 셧다운을 시켜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다른 세컨더리 노드의 프라이머리를 승격시켜서 페일오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쉘에서 제공하는 셋 명령어로 해서 수동으로 프라이머리를 이제 스위칭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얘도 똑같이 이제 얘는 이제 셧다운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를 이제 엔진을 멈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최신 버전 엔진으로 이제 교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세컨더리가 되면서 이렇게 세컨더리 서버가 돼서 올라오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인스턴스 교체가 완료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기존 노드가 프라이머리가 되게 이제 승격을 시키고 싶으시면 이제 set 명령어 이제로 이제 수동 스위치를 시켜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MySQL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InnoDB 클러스터 구축 및 변경에 대해서 이제 구성하고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페일오버 하는 내용까지 해서 데모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데모를 이제 시연해 드릴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데모 순서부터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InnoDB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 보여드리고요. 그 이후에 MySQL 라우터 구성 방법 보여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페이로버 스태츠를 할 예정인데요. 프라이머리 DB를 죽였을 때 다른 세컨더리 DB가 프라이머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 모드를 바꾸는 거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싱글 모드와 멀티 프라이머리 노드 바꾸는 거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MySQL 롤링 업그레이드 하는 것까지 해서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1, 2, 3번 서버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DB 인스턴스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작업은 1번 서버에 MySQL 쉘에 접속해서 이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작업은 이제 클러스터 어드민 계정을 생성하면서 파라미터 체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명령어를 보시면은 이제 dba.config instance 그 다음에 계정, 패스워드, 호스트, 포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이제 어드민 계정을 생성하는데 뒤에 이제 cl 어드민, 패스워드도 이제 똑같이 cl 어드민 해서 생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생성이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또 실행을 하면은
네, 두 번째 이제 DB도 정상적으로 이제 생성이 됐다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DB 생성을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이제 계정 생성이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끝내면은 이제 컨피그레이션 체크를 할 건데요. 인스턴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노디비 클러스터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명령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쳤을 때 스테이터스가 이제 OK라고 하시면은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스턴스 똑같이 스테이터스 OK 떴고요. 세 번째 DB도 이렇게 스테이터스 OK 뜨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컨피그레이션 체크까지 끝나면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할 건데요. 클러스터 생성하는 부분은 보시면 db.create cluster 해서 저는 이제 my cluster라는 이름으로 클러스터를 만들 거고 변수는 x를 줘서 이렇게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제 시드 인스턴스 해가지고 아까 구성한 세 개의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생성이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생성이 된 상태에서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x.status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상태 값을 보시면 이제 my 클러스터 온라인이고 이렇게 토폴로지 모드는 기본이 이제 싱글 프라이머리니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DB 2번과 DB 3번의 인스턴스는 아직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x.add 인스턴스 하고 아까 생성한 계정 패스워드, 그 다음에 호스트, 포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리커버리 메서드가 있는데 클론 상태는 이제 기본 디폴트고요. 이제 전체 1번에 대한 전체 파일을 데이터를 복사한다는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론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진행 사항이 화면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100% 컴플리트가 뜨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DB 서버가 한번 재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기동이 되고 네,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번 노드도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클론 모드로 해서 추가를 할 거고요. 네, 보시면은 진행사항 똑같이 보이시고요. 이렇게 컴플레이트가 되면은 또 한번 이제 DB 재이동을 할 거고요. 네, 재기동이 끝나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DB 3번도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MySQL 라우터를 구성할 건데요. MySQL 라우터는 제가 지금 1번 서버에 이제 설치를 해놨고요. 라우터로 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고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빈 파일부터 이제 라우터에 대한 이제 설치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MySQL 라우터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라우터 구성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옵션은 이제 아까 구성한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설정 정보, 이제 컨피그를 생성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D는 이제 추가할 경로, 유저는 MySQL로 해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리드라이트 포트, 네, 이렇게 리드 온리 포트에서 해당과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생성된 경로를 보시면은
이렇게 CNF 파일부터 시작 스크립트, 이제 멈추는 스크립트, 쉘 파일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라우터를 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됐고요. 이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올라왔는지 확인하시려면은 ps 명령어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라우터가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페일오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엑스점 스테이터스 보시면은 1, 2, 3번 다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1번 서버가 지금 프라이머리로 되어 있는데 1번 서버를 죽였을 때 2번이나 3번으로 이제 프라이머리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서버를 이제 내릴 거고요. 내리는 명령어는 어드민 셧다운에서 DB를 내리면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갈 거고요. 이 상태에서 DB 2번이 죽었기 때문에 DB 1번이 죽었기 때문에 DB 2번 쉘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은 DB 2번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보시면 지금 DB 1번이 죽은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프라이머리는 DB 3번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DB 1번을 다시 올렸을 때 이제 세컨더리로 물리면서 정상적으로 리조인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로 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케이스로 DB는 정상적으로 올라갔고요. 이번에서 엑스점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DB 1번은 이제 리조인 되면서 세컨더리 인스턴스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 온라인 정상적으로 리조인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프라이머리 모드 변경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싱글 프라이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로 걸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령어는 이제 스위칭 툴을 해서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로 바꾸겠다라는 명령어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로 바꿨고 모든 DB들이 다 지금 프라이머리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테이터스로 보셔도 프라이머리 모드가 전체 세대가 다 되어 있고요. 얘를 다시 이제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로 바꾸신다고 하시면은 스위칭 투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 보시면은 DB 3번이 다시 프라이머리 1번, 2번은 세컨더리로 바뀌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테이터스 확인하시면은 3번 프라이머리, 1, 2번 세컨더리 모드로 바뀌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ySQL 롤링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DB 3번이 프라이머리 노드이기 때문에 이제 DB 1번으로 먼저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를 바꾸는 것부터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러스터 해서 set primary instance는 1번으로 바꾸겠다라는 명령어인데요. 이렇게 치시면은 네, DB 1번이 프라이머리가 됐고 DB 3번이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로 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테이터스 보시면 1번이 프라이머리 모드, 2, 3번이 세컨더리로 바뀌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바로
네, 롤링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 DB 버전이 보시면은 8.0.30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네, 그 윗버전인 3일 버전으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1번이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2, 3번은 세컨더리를 먼저 내린 후에 1번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 3번부터 내려서 DB 3번을 이제 내렸고요. 이제 순서는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이제 3번 내리고 2번 내려서 이제 세컨더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1번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3번은 다 내려가 있고 이제 엔진 경로에 들어가서 지금 8.030으로 되어 있는 엔진을 지운 다음에 최신 버전으로 이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 버전으로 교체했고 이 상태에서 바로 DB만 올리시면은 업그레이드는 끝났네요. 그래서 3번은 지금 기동을 시켰고 1번에서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지금 DB가 이제 막 기동이 됐기 때문에 스테이터스에서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DB를 내렸다가 올리고 나서 바로 연결이 되진 않고요. 길게는 한 10초 정도 이후에 이제 인식이 돼서 해당 상태 값이 이제 바뀌실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롤링 업그레이드는 이제 이노디비 클러스터에서 이제 운영 중에도 이제 모든 노드를 다 내리지 않고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운영 중에 모든 DB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DB3번은 8.0.31로 온라인 정상적으로 이제 리조인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DB2번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B2번도 DB 엔진 내리고요. 이거 똑같이 링크 걸려있는 엔진을 지우신 다음에 3일 최신 버전으로 해서 바로 디세이프로 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동이 다 됐고요. 프로세스까지 확인하시면 다 올라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DB2번이 내렸기 때문에 1번에서 DBA 클러스터를 하고 나서 가져왔고요. 스테이터스 보시면은 8.0.31로 온라인 모드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DB1번을 할 텐데요. DB1번 같은 경우는 지금 8.030인데 얘를 똑같이 셧다운해서 이제 다른 DB로 이제 프라이머리를 바꾼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렸고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과거 옛날 엔진을 이제 삭제하시고,
다시 3일 버전의 엔진으로 링크를 거신 다음에 디세이프로 이동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되고요. 쉘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얘도 get 클러스터를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도 지금 이제 막 연결이 아직은 안 됐는데요. 지금 일단 페일오버가 됐기 때문에 3번이 프라이머리가 됐고요. 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원래 DB 1번이 프라이머리 노드였기 때문에 아까 네, 스위칭으로 해서 DB 3번에 있는 프라이머리를 DB 1번으로 옮기는 작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8.0.3일 온라인 정상적으로 리지윈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DB 3번 프라이머리를 DB 1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 DB 1번에 삼성공룡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DB 1번이 프라이머리가 됐고 DB 2번, DB 3번이 세컨더리가 되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DB 1번부터 3번까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데모는 마치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본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잊지 않고 설문조사에도 참여 부탁드리고 기타 MySQL 관련된 문의사항은 락플레이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